하늘에서 별을 따다 하늘에서. 제가 예전에 인형교훈법으로 양파를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적고 유리컵에 물을 요만큼 넣고 양파를 길러내시면 인연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양파가 특별한 의미가 있나? 왜 물에서 기르라고 그럴까라는 의문이 드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원리편을 준비했습니다. 이 원리편을 듣다 보시면 재밌는 이야기가 너무 많다라고 생각이 드실 텐데요. 네,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풀어볼게요. 네, 양파에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를 찾아보다 보면 5,000년 전에 이집트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그 시절에 이집트에서는 화폐의 가치가 아직 생겨나기 전이기 때문에 피라미드를 짓고 있던 인부들에게 양파가 임금으로 지급이 되었는데요. 만약에 양파가 제대로 지급이 되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는 인부들이 파업을 할 정도로 양파는 아주 중요한 채소였다고 합니다. 먹거리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의미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죽은 사람들의 무덤 속에서 벽화에 곡물로 받쳐지고 있는 양파의 그림이 올라와 있고요. 파라오 람세스 4세의 미라에서 골반, 그리고 가슴, 그리고 눈과 귀에 양파 껍질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골반은 새 생명이 잉태되고 자라나는 곳이고요. 그리고 가슴은 심장이 박동치는 곳이죠. 그리고 눈은 생명의 탄생과 생명의 죽음을 이야기할 때 눈을 떴다 감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그리고 귀는 몸의 안과 밖의 기운이 드나드는 자리였습니다. 이집트에서는 개구 의식이 있었는데요. 장례의 마지막 단계에 하는 건데요. 미라를 마지막으로 봉인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의식이었다고 합니다. 사제가 특별한 도구를 들고 눈과 코와 귀를 두드리면서 특별한 주문을 외웠다고 하네요. 코는 숨을 다시 쉬라고, 그리고 눈은 밝은 빛을 보라고, 그리고 귀는 살아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라. 그래서 이 의식을 제대로 해야만 떠난 이가 다시 완전한 존재가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여기서 다시 쭉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기운들이 들고 나는 자리에 왜 하필 양파를 그 생명이 드나드는 자리에 놓았을까요? 여러분, 양파를 반으로 이렇게 잘라보면 동글동글한 원이 보이고 겹겹이 원이 들어차서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 모습을 보시게 될 텐데요. 떠나는 이의 몸에 양파를 놓아둔 건 이 양파를 통해서 당신의 생명이 영원히 이루어지길 바란다라는 기도였습니다. 지구의 반대편 동양에도 이런 비슷한 의미가 있는데요. 한의학에서는 양파를 양총이라고 불렀고, 맛은 달고 맵고 성질은 따뜻하고, 그래서 기운은 폐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효능에 대해서는 이렇게 적어 놓았는데요. 이 기라고 했는데요. 기를 다스려 흐르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매운 기운은 뭉쳐져 있는 것들을 풀어내는 역할을 했고, 멈추어져 있는 것을 흐르게 했습니다. 이 막힌 통로를 열어주는 방법을 통규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요, 이 통규를 여러분들이 경험을 많이 하셨을 텐데요. 양파를 이렇게 요리를 하시다 보면, 도마에 놓고 요리를 하시다 보면 통규가 되죠. 눈에서 눈물이 뚝뚝뚝뚝 흐르고요. 코에서 콧물이 줄줄줄줄 흘러내리지 않던가. 옛사람들은 이런 양파나 매운 기운이 통하게 하는 힘이 있다라고 본 겁니다. 이집트에서 시작된 양파는 지중해를 거쳐서 그리스, 로마, 그리고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나 로마의 검투사들 목숨을 걸고 검투장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파를 경기에 나가기 전에 온 몸에 바르고 갔다고 하네요. 양파가 자신을 보호하고 힘을 준다라고 믿었습니다. 중세에는 양파가 부적의 역할도 했고요. 결혼을 한다든지 할 때 양파를 서로 예물로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유럽 사람들은 한 발 더 나아가서 사랑을 점칠 때도 양파를 사용했는데, 결혼을 하고 싶은 처녀가 본인이 마음에 두고 있는 상대의 이름을 양파에 하나씩 적어 놓은 거예요. 따뜻한 온기가 있는 곳에서 키웠는데요. 여러 명 중에서 어느 양파가 싹을 먼저 틔우느냐를 보고 그 사람과 본인이 인연이 된다라는 점을 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는 양파를 곱게 싸서 베개 밑에 두고 잠을 자면 나와 인연되는 상대를 보여준다라고 믿었습니다.
네, 그렇게 세계를 한 바퀴 돌아서 양파는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후반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강의 뚝섬에서 재배를 하다가 1909년에 경상남도 창녕에서 재배를 되었고, 서양에서 들어온 파라고 해서 양파라고 부릅니다. 다음 의문을 한번 풀어볼까요? 왜 물에서 양파를 기르라고 했을까요? 물은 생명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은 사랑을 상징하고요. 물은 하나를 상징합니다. 아무리 오래된 씨앗이라도 물을 만나면 씨앗이 다시 생명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새벽에 맑은 물을 장독대에 떠놓고 자식이 잘 되기를, 집안이 무탈하기를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요. 이 물은 정성과 기원을 이루어 줄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고 본 것입니다. 양파의 어원을 살펴보면요. 하나라는 의미가 있는 라틴어로 우누스였습니다. 우누스에서 우니오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지금의 어니언이 된 건데요. 겹겹이 쌓여져 있는 모습이 하나의 기운으로 뭉쳐 있다, 영원히 이어진다라고 본 것입니다. 우니오라는 말도 하나라는 뜻이고 또 다른 의미도 있었어요. 홀로 빛나는 커다란 진주라고도 보았는데요. 겹겹이 하나로 뭉쳐져 있는 양파와 오롯이 맑게 연그러 있는 진주를 같은 의미로 본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이집트인들은 양파의 기운이 하나로 이어지게 한다라고 보았고, 동양에서도 멈춰져 있던 기운을 들고 나게 하는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양파에서 영원한 생명을 보았고 맺어진다라는 의미로 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인형개운법은 씨앗이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양파와 관련된 재미난 이야기도 나눠 보았고, 양파가 사랑을 이어주는 인형개운법에서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응원 부탁드립니다. 궁금해요? 궁금하면 하늘에서 어머넌! 별을 따다 하늘에서 달을 따다 두 손에 담아들여요 새는 명리